학초가 사는 곳은 예천입니다. 동학 활동이 강한 지역은 호남 지역이었지만 학초가 있는 곳도 교주가 있는 충청도 보은과 가까워서 영남 지역 중에는 동학 활동이 활발하였습니다. 학초가 기록한 학초전에서도 그 당시 학초가 보고 느낀 실상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894년 갑우년은 다른 해보다 큰 의미가 있는 해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소한 밀란이 여기저기서 일어났지만 이 해에는 민중의 거센 저항의 물결이 조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시발지는 호남 지역이었습니다. 갑오년인 1894년 1월 전라도 고부군에서 발발되어 전국을 휩쓴 동학농민혁명이었습니다. 갑오 동학농민혁명은 국내는 물론 그 주변국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동학이 성한 지역에서는 접소를 세워 한때나마 관청 대신 동학접에서 민원을 처결하였으며 그들이 내건 요구가 내정개혁인 갑오개혁이 반영되었고 한편으로는 청일전쟁의 원인을 제공한 모두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 해는 학초 나이 31세가 되던 해입니다. 조선이 개국한 지 500년, 대대로 세록을 받아온 세도가들만 판치던 시대라 과거에 급제하는 사람은 물론 조정의 중요한 자리는 세도가들이 독차지하였습니다. 이들은 방백, 수령은 물론 심지어는 주사, 참봉에 이르기까지 모두 돈을 받고 매매하니 참봉과 군수 자리는 한 달 만에도 바뀌었습니다. 이를 두고 당시의 백성들은 아침에 내어 저녁에도 갈리고 부임하러 가다가도 바뀐다고 비꼬았습니다. 벼슬을 사서 지방에 내려온 관리들은 백성들이 겪는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그 친척이나 친구까지 대동하여 떼거지로 내려왔습니다. 이들은 읍내 여관을 정하고 지내니 당시의 사람들은 이들을 일컬어 관아의 손님이라는 뜻으로 악액이라 불렀습니다. 군수가 새로 갈리면 지방 관아의 구실아치 중에서 호장, 이방, 수영리를 일컫는 상공형은 물론이고 지방 관아에 속한 서리, 장교, 관노, 사령을 일컫는 이고 노령일까지 심지어 오늘날 면장과 같은 면주인까지 돈을 받고 매매하였습니다. 돈을 주고 벼슬을 산 군수는 물론 그 군수에게 돈을 주고 자리를 차지한 관속에 이르기까지 모두 세력을 빙자하여 백성의 재산을 겁박하여 떨어먹으니 시골에 살고 있는 백성은 마을 입구에 팔을 휘젓고 들어오는 관속을 보면 누가 잡혔노 몇 사람끼리 모여 수군대면서 걱정 속에 하루를 넘깁니다. 잡힌 사람의 집은 가족이 찾아와 복이라도 하려치면 줄줄이 뇌물을 바쳐야 하고 갇혀있는 사람의 식비 즉 구류체로 들어가야 하니 남은 살림이 거들이 나게 마련이었습니다. 잡혀가지 않는 사람은 언제 자신에게 그런 일이 닥칠까 보아 늘 불안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내는 세금도 백성의 고열을 짜내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세금은 지세를 비롯하여 11가지 명색으로 호세는 1, 2, 3, 4, 7번까지 한 번에 엽전 단양에서 7냥까지 나날이 독촉하여 거두어들이니 백성들은 자다가도 세금 걱정이고 꿈이라도 보일까봐 전전긍긍하였습니다. 사령, 관노, 면주인까지 춘추로 세곡을 받아가니 백성이 어찌 살기를 바라며 원통한들 어디 가서 호소하랴. 관청이 인민이 부모란 말 다 거짓이요. 죄를 지으면 밝은 대낮에 벼락친다는 말도 있으나 어디 벼락치는 것 보지 못하였습니다. 오 창생이 소태물이 자연으로 끌어넘듯이 곳곳에서 밀란이 일어났습니다. 갑오년에는 각처의 동학이 크게 봉기하여 세상의 혁명의 북소리가 진동하였습니다. 순조임금 24년 1824년 갑신년 음력 10월 28일 경상도 경주군 가정리에서 하늘이 점자여 특출한 선생이 나셨으니 이름은 최재우요 호는 수운이라 하였습니다. 1860년 음력 4월 5일 경신년인 그의 나이 37세 때 꿈에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유불선 삼도를 함께 깨달아 시천주, 조화, 정영세, 불망만사지란
열석자 주문을 외우며 조선 전역에 포덕하여 제자가 구름 모이듯 하니 이름하여 동학이라 하였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집권하자 예수교 등을 이단이라 하여 지독하게 금하더니 급기야는 동학도 세상의 민심을 소란케 하는 것이라여 1864년 갑자는 3월 11일 교주 최재우는 경상감사 서현순에 의해 대구 관덕당 앞에서 처형당하였습니다. 교주가 사라진 동학은 법헌 최시영을 다음 교주로 정하였습니다. 그는 충청도 보은 장안동에 거처하면서 계산년과 가보년 양해에 걸쳐 포교 활동을 펼치니 각도 각군 몇몇 촌촌이 일제히 동학에 입도하였습니다. 동학의 세력이 이와 같이 커지자 각 관아나 영문은 지금까지 하늘을 질투한 세력은 간데없고 곳곳에서 동학접에서 관청을 대신하여 공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각처의 동학접에서는 접소임을 알리는 깃발을 높이 세우고 걸고 접소끼리는 서로 연락해가며 지금까지 관아에서 처리하던 송사를 이곳에서 대신하였습니다. 각 접에는 접주와 기차를 조직하여 그 위험이 대단하였습니다. 원통한 백성들의 소송을 모두 동학접에서 처리하였습니다. 두루마기 있고 지팡이 짚고 섯을 버럭해 사방으로 횡행하며 사람들을 잡아가서 결백하여 돌을 지니게 노는 사람은 모두 동학의 기찰들이었습니다. 아이고 지고 하는 소리를 내는 사람은 모두 예전에 세력을 부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양반들이나 아전, 심지어 그들의 세력을 믿고 백성들을 괄시하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처지가 거꾸로 되어 욕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욕을 당한 것을 서력하고 빼앗긴 재물을 되찾으려는 원총 늑굴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사무사 조문을 당하여 재산을 빼앗긴 일이며 공적인 일을 빙자하여 사적인 일을 챙기는 빈공영사 빙자하여 불법으로 재산 빼앗긴 일이며 무단히 생피 붙었다는 제목을 씌워 재산 빼앗긴 일들이 이제 처지가 뒤바뀌니 죽을 자는 양반이었습니다. 이렇게 위치가 바뀌니 어떤 사람은 욕을 면하기 위해 동학에 입도하기도 하고 어떤 접에서는 동학의 세력을 이용하기 위해 입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동학도 중에는 부정한 사람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유불선 삼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질서를 어지피는 불법한 자가 적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때 조선에서는 마지막 과거 시험이 시작됩니다. 학초도 인조 반정 이후 선대 대대로 과거에 참여도 못했는데 이제 신원이 회복되어 과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회에는 과거 이야기와 학초가 참여한 과거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